현재 파워포인트 화면은 기본 보기입니다. 아래쪽에 이 부분 마우스 올려보시면 기본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기본 보기에서 아직 슬라이드 하나만 보이는 상태인데요.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보기 메뉴 누르시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옆에 보면 이렇게 스크롤 막대 보이는데 위쪽으로 쫙 올리시고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이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슬라이드 크기라고 보이니까 이 부분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클릭하겠습니다.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 가로로 넓은 상태인데 클릭해서 A4 용지 지정해 줍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최대화 맞춤 확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A4 용지에 알맞는 크기로 슬라이드 크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스크롤 막대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다면 반드시 메뉴로 올리시고 세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세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2에서 6번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정할 겁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여러 슬라이드에 반복해서 나타내야 할 서식이나 도형, 그림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2번 슬라이드의 위쪽 제목을 보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고 도형 눌러서 뒤쪽에 보이는 연한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서 두째 줄의 가운데쯤에 오각형 도형으로 만들면 됩니다. 출력 형태 봐서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 해주시고 도형 선 없음이라는 지시사항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선택한 상태에서 현재 서식 메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는 적당한 어떤 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도형 윤곽선 선택해서 윤곽선 없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흑백 시험지가 주어지지만 색상은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색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흑백 시험지여도 이건 연하고 여기는 짙고 이런 식으로 채도 정도는 구분이 되니까 그 정도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진한 도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서식 메뉴이고 왼쪽에서도 도형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버튼 눌러서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의 가운데쯤에 보면 오각형 도형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클릭하시고 그려줍니다. 이 도형에 대해서도 도형 채우기는 어떤 색으로 변경하시고요. 도형은 좌우 대칭 되어야 되니까 현재 서식 메뉴인데 오른쪽으로 회전이라고 보입니다. 클릭해서 좌우 대칭 누릅니다. 제목에 대해서 굴림 40포인트 흰색 가운데 맞춤 하기 위해서 제목 개체틀이 여기 점선으로 보입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제목 개체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도형의 누적 순서가 앞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홈 메뉴 눌러서 지시사항대로 굴림 40포인트 글자색은 이 부분에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흰색 지정하고 가운데 맞춤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제목 개체틀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도형을 위쪽으로 그려서 이 개체틀을 위쪽으로 올리기 위해서 도형의 겉에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 방향키 눌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진한 도형에 대해서 윤곽선 없음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선택하고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 없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제목에 대한 개체틀을 맞춰 놓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 나타내 보겠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고 왼쪽에 그림 클릭하고 그림은 ITQ 시험장에 가면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더블 클릭하면 픽처 폴더가 있고요. 또 더블 클릭하면 이 부분에 픽처 폴더 안에 그림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23 주식회사 선택하실 건데요. 여기 위쪽에 보면 로고 2.jpg라고 지시사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로고 2.jpg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 현재 배경색이 이렇게 회색인데 이걸 투명색으로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서식 메뉴인데 왼쪽으로 보시면 색이라고 보입니다. 이 아이콘은 화면이 이렇게 넓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콘으로 보이니까 잘 찾으시기 바라고요.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하겠습니다. 마우스 모양이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뀝니다. 회색 부분을 클릭하면 회색 부분이 투명하게 바뀝니다. 출력 형태처럼 아래쪽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쪽에 모퉁이에 있는 조절점에 마우스를 걸치고 크기를 줄여주고요. 그림 안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사방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니까 그때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슬라이드 번호 나타내게 하겠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고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 화면을 작게 해서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지만 옆으로 더 넓히면 슬라이드 번호라고 보입니다. 슬라이드 번호 선택해도 되고 날짜 및 시간, 머리글, 바닥글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항상 머리글, 바닥글 대화 상자가 뜨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번호 체크해주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목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선택하고 모두 적용 누릅니다. 실제 시험지를 받아보시면 슬라이드 번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회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겉에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홈 메뉴 눌러서 글자 색을 검정으로 바꿔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대략 14에서부터 16 이 정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래쪽에 그림을 삽입해 놓았는데 이 그림이 1번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재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복사해 놓겠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세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이렇게 잘 만들었다는 거 아시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다 그리고 보니 첫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이런 작업들을 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슬라이드가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인데 이 부분 클릭하고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해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랑 똑같이 하셨으면 그런 일은 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이는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기본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이는 것은 기본 보기입니다. 아까 슬라이드 하나 생성되어 있었던 그 기본 보기,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6번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해서 왼쪽에 보이는 슬라이드 썸네일, 작은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엔터를 여러 번 쳐서 6번 슬라이드까지 나타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가운데 있는 그림을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놓고 하겠습니다.
그냥 자기 눈에 한눈에 보일 정도로 하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 먼저 선택은 해 놓을게요. 저장하는 건 6번 선택하고 있어도 별 상관은 없지만 이제 1번부터 만들 거니까 저장할 때는 왼쪽 위쪽에 보면 이렇게 저장 아이콘 있으니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찾아보기 버튼 클릭, 저장하실 때는 반드시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에 답안 파일을 저장하셔야 합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제가 지금은 수험번호는 없고 2월달 B형을 풀고 있으니까 임시 수험번호로 2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폰 표시, 빼기 표시하고 본인 이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 이렇게 파일 이름 정하시면 되세요. ITQ 폴더가 여기 위쪽에 보인다는 사실 아시고요. 저장 버튼 누릅니다. 1번 슬라이드 해보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제목 개체 틀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해서 쭉 드래그해서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웁니다. 조금 전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복사해 둔 적 있었죠? 1번 슬라이드에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붙여넣기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V 누르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오른쪽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옮기고 크기는 약간 크게 키우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복사해 놓지 않았었다면 다시 보기 메뉴 누르고 슬라이드 마스터 누르고 그 다음 세 번째 슬라이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세 번째 슬라이드를 그런 다음 그림 선택해서 복사하고 기본 보기 눌러서 와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그냥 삽입 메뉴 눌러서 그림 눌러서 그림 찾아오고 크기 줄이고 그 다음 배경색 이렇게 투명하게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하자면 사각형 안에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지시사항으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사각형 만들기 위해서 현재 삽입 메뉴고요. 도형 눌러서 사각형 중에 맨 처음에 있는 직사각형 선택하고 출력 형태랑 비슷한 위치에 드래그 하겠습니다. 현재 푸른색으로 색상이 칠해져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해서 도형 채우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림을 클릭하고 파일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지시사항에 보면 그림 1.jpg라고 되어 있고 키보드에 손 올려져 있는 이런 그림 이거죠. 해서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지고요. 그 상태에서 투명도 50% 지정하기 위해서 화살표 모양 보입니다. 이 부분 누르시면 도형 서식 나타내는 작업창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앞쪽에 보이는 페인트 통 모양을 클릭하면 이게 채우기 및 선이니까 클릭하고 채우기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채우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투명도라고 보이는데 0% 말고 50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약간 흐려지게 됩니다. 또 하나 지시사항은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지정하면 되니까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보면 도형 효과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도형 효과 클릭,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화면이 좁아서 이렇게 그림 서식은 닫아놓고 할게요. 시험장에 가면 아마도 파워포인트를 이만큼 사용하겠죠? 작업창을 항상 펼쳐놓은 상태에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쪽에 보이는 큰 글씨는 워드아트입니다.
삽입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가가 삐뚤하게 생긴 거 보입니다. 클릭하고 맨 처음에 보이는 A를 선택해 줍니다.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이 글씨는 현재 회색으로 보여서 블록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대로 타이핑을 치면 되겠습니다. 겉에 테두리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변환 위로 기울기 하겠습니다. 서식 메뉴에서 화면이 이렇게 넓다면 텍스트 효과 누르시면 되세요. 화면이 좁다면 이렇게 세 번째 있는 가가 텍스트 효과니까 클릭하시면 되고요. 변환해서 위로 기울기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렇게 생긴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고 맨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비슷한 모양을. 그리고 마우스 올려보면 위로 기울기가 보이니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둠 굵게 적용하기 위해서 홈 메뉴 누르고 도둠을 타이핑을 쳐도 되고 엔터 또는 클릭해서 마우스 휠 쭉 굴려가면서 도둠을 찾을 수도 있겠지요. 굵게는 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출력 형태는 그림자 없이 깔끔한데 우리는 여기 워드아트 서식이 적용되어 있어요. 해서 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제해 주세요. 텍스트 그림자인데 선택 해제. 그 다음 출력 형태처럼 이 글씨를 더 크게 키워주세요. 2번 슬라이드 하기 위해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살짝 굴립니다. 2번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위쪽에다가 목차라고 타이핑 치고요. 2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도형 그리고 텍스트 넣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 상자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클릭해서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버렸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연한 도형부터 그려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홈 메뉴인데 오른쪽으로 보면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저렇게 생긴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가운데쯤에 보면 니은 도형이라는 겁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출력 형태 봐서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고 서식 메뉴 선택해서 2번 슬라이드는 항상 도형 선 없음 지시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윤곽선을 윤곽선 없음, 채우기 색은 적당히 어떤 색을 지정해 줍니다. 도형을 좌우 대칭하기 위해서 회전 눌러서 좌우 대칭 눌러줍니다. 앞쪽에 삼각형 도형 그리기 위해서 저는 서식 메뉴인데 왼쪽으로 보면 이렇게 도형 그릴 수 있어서요. 기본 도형에서 네 번째 보면 이등변 삼각형 선택하고 그려줍니다. 도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 1이라고 타이핑도 쳐주고 이것도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 누르고요. 도형 채우기 눌러서 적당히 어떤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텍스트 상자, 소비자 정책 입력해야 될 텍스트 상자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보니까 텍스트 상자 보이네요. 클릭해서 아래쪽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지금 그려놓은 것들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지시사항은 굴림 24포인트, 굴림 엔터 24포인트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다 한꺼번에 선택했을 때 도형 윤곽선을 한꺼번에 지정했었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러면 모두 다 잘 만들어졌으니 이 한 세트를 아래쪽으로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3개 다 포함될 수 있도록 블록 지정했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
또 한 번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 한 손으로 작업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채 아래로 드래그, 마우스에서 손 떼고 여기에 복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바꿔서 쓸게요. 4번 슬라이드에 글씨 있는 것처럼 밑줄이 쳐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저런 것들은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라는 겁니다. 해서 글씨만 블록 지정합니다. 글씨에 마우스를 더 가까이 갖다 대면 I자 모양으로 바뀌고 이때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클릭, 그 다음 현재 문서에 6번 슬라이드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해서 왼쪽에서 현재 문서를 클릭을 해주어야 하고요. 6번 슬라이드 선택을 해줍니다. 슬라이드 6이라는 거.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파란색의 밑줄이 쳐져 있는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이 그림 나타내 보겠습니다. 지시사항은 이 부분 보고 하시면 되고요. 삽입 메뉴 누르고 왼쪽에 그림 클릭. 그림은 그림 5.jpg라고 지시사항이 되어 있죠.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일단 필요한 그림은 여기 아래쪽만 필요하죠. 해서 이 그림을 잘라야 합니다. 현재 서식 메뉴이고 오른쪽에 보면 자르기라고 있고 자르기 위쪽에 보면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조절점이 이렇게 보여져요. 검정색으로. 이 상태에서 아래쪽 이 그림이 필요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줘야겠네요. 오른쪽 위쪽에 검정색의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그림을 잘라줍니다. 본문 빈여백 한번 클릭, 그 다음 그림 선택해서 알맞은 위치로 드래그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 하기 위해서 마우스 휠을 살짝 굴려줍니다. 3번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제목을 입력해야겠는데요. 제목 같은 경우 타이핑이 빠르면 그냥 클릭해서 타이핑 치시면 되고요. 2번 슬라이드에서 보면 이 부분이 3번 슬라이드 제목, 4번 슬라이드, 5번, 6번 슬라이드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2번 슬라이드를 선택했고요. 소비자 정책이라는 거 블록 지정할 때 글자에 더 가까이 마우스 갖다 대서 I자 모양일 때, 마우스 모양 I자 모양일 때 블록을 지정해 주세요. 컨트롤 키 누른 채 알파벳 C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리고 3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위쪽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마지막에 보이는 텍스트만 유지라는 가를 선택해 주세요. 줄바꿈이 되어 있잖아요. 아래쪽에 엔터가 커서가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백스페이스 한번 눌러서 지워줍니다. 1점 띄어쓰기는 타이핑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시험지를 손에 갖고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4번 슬라이드의 제목, 5번, 6번 슬라이드의 제목도 한눈에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번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들을 전부 다 미리 복사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복사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눌러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른 채 알파벳 C, 세 번째 C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복사했고요. 4번 슬라이드 선택해서 마우스 여기 위쪽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 가를 클릭해 줍니다. 줄바꿈이 되어 있어서 백스페이스 한번 누르고 이거는 2점이라고 2점도 하고 그 다음 띄어쓰기 이렇게 입력해 주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다시 선택, 세 번째 거는 5번, 네 번째 거는 6번 슬라이드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역별 이 부분 블록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5번 슬라이드 선택, 위쪽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만 유지 클릭,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눌러서 줄바꿈 된 거 해제했습니다. 5번은 3점 띄어쓰기, 2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글씨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이 부분 블록 지정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클릭, 6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붙여넣기 해야지 하면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하이퍼링크까지 적용된 모든 서식까지 붙여넣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도 상관없이 아래쪽에 컨트롤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네 번째 텍스트만 유지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서식 없이 글씨만 복사해서 붙여넣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주고 이 부분은 4점 띄어쓰기일 겁니다. 혹시라도 혼동된다면 시험지를 보시면 되세요. 저는 이 부분 더 팍 줄여서 중간에 있는 화면을 더 크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제 3번 슬라이드 해보겠습니다. 소비자 정책 입력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소비자 정책이란 말이 되게 자주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면 여기도 있으니까 블록 지정해서 컨트롤 C 해서 이 부분에 붙여넣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만 유지 이런 부분을 클릭해서 글씨만 복사돼서 붙여넣어지게 해주시면 좀 더 타이핑을 덜 쳐도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했고 엔터. 둘째 줄 할 차례인데 둘째 줄은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해서 키보드에서 왼쪽에 보면 탭키 보입니다. 키보드에서 왼쪽에 탭키 한번 눌러주시면 들여쓰기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부가 법과 이런 식으로 내용을 쭉 입력해주면 되고요. 근데 혹시라도 이 상태에서 탭키를 한 번 더 눌러버렸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럴 때는 다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 앞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탭키를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 다 입력했고 여기서는 엔터 한 번 쳐서 이렇게 글머리 기호가 나타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지시사항대로 고쳐볼 건데요. 여기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것들 먼저 해볼게요. 도둠 20포인트, 줄간격 1.5, 문단 글머리 기호. 그럼 여기 겉에 테두리 먼저 선택할게요. 도둠 입력하고 엔터 했고요. 크기는 20포인트로 맞추겠습니다. 줄 간격은 이 부분에서 맞추시면 되세요. 단락그룹에 1.5 선택해주고 글머리 기호는 이렇게 네모 모양 만들어주기 위해서 단락그룹에 보면 이 부분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모 모양 선택해줍니다. 지금 현재 전부 여기 이 부분 이용해서 여기처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다시 블록 지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기는 24, 글머리는 이런 모양, 굵게 이렇게 세 가지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굵게 적용하기 위해서 굵게 가를 선택, 24포인트 선택, 글머리 기호는 여기서 선택하죠. 단락그룹에서 똑같이 생긴 모양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정답 파일 열어보면 항상 여기 띄어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 앞에 띄어쓰기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텍스트의 위치는 아래쪽에 배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리는데요.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내리면 글자 크기가 수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내리지 말고 대략 이쪽에 한 줄 정도 있는 그런 느낌으로 내려주시고 크기를 맞추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지금 잘 맞네요. 맞출 거 없네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해봐서 20포인트 맞는지 클릭해봐서 24포인트 맞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왼쪽으로 약간 더 이동해서 옮겨주는 게 좀 더 알맞죠? 위쪽에 영문글꼴은 아래쪽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글씨만 바꿔 쓰는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겉에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는 거고요. 그때 Shift도 함께, 컨트롤 Shift 함께 선택하면 수직으로 복사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복사하실 수 있고, 또 하나 방법은 한 손으로 할 때는 마우스 여기 겉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채 위쪽으로 드래그, 마우스에서 손 떼고 여기에 복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글씨 지우고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내용을 줄줄 수정하고 나서 여기 오른쪽 텍스트 끝이 잘 맞는지 맞춰주기 위해서 안쪽으로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네, 드래그 했더니 살짝 드래그 했더니 잘 맞아졌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맞는지 이렇게 눌러 보셔야겠어요. 혹시라도 안 맞으면 이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좀 더 넓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동영상 나타내기 위해서 삽입 메뉴 오른쪽으로 보면 비디오, 내 PC의 비디오 클릭, 픽처 폴더 안에 동영상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 가운데쯤에 나타났지만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주고 크기 조금 줄여야겠습니다. 이 동영상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생 메뉴 선택하시고요. 지시사항이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이잖아요. 해서 클릭할 때 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자동 실행 바꿔주고 반복 재생에 선택해 줍니다. 4번 슬라이드입니다. 표를 작성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세로 방향으로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여기 표 아이콘 선택을 하고 열 개수는 3 입력, 그 다음 행은 하나, 둘, 셋, 넷, 열 개수는 4 입력하겠습니다. 3, 4 확인 버튼 누르고요. 표는 처음부터 크기를 먼저 조정해 놓을게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지고 왼쪽 위쪽에 보이는 조절점에 마우스를 걸쳐서 대각선 모양으로 변경이 되면 위쪽으로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표 작업할 때는 표에 대한 지시사항은 굴림 18포인트랑 테마 스타일 강조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테마 스타일 적용하는 걸 그 두 가지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가끔 보면 글꼴 굴림 18포인트 지정했었는데 왜 다시 원래대로 되었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용을 먼저 조금 입력해 놓을게요. 다 입력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잠깐 몇 글자만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먼저 홈 메뉴에서 굴림 18포인트 적용했어요. 이러고 나서 디자인 메뉴에서 테마 스타일 중에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5가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니까 클릭 이렇게 하고 테마 스타일에 대해서는 글머리행 필요 없지 하면서 선택 해제, 줄무늬행 필요 없지 하면서 선택 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기 글꼴이 홈 메뉴에 가보면 맑은 고딕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잘못한 예를 들었는데 이걸 먼저 하고 테마 스타일을 적용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에 테마 스타일을 먼저 적용해 주시고요. 테마 스타일 먼저 적용 그런 다음에 홈 메뉴에서 굴림 18포인트를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마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테마 스타일만의 글꼴이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맑은 고딕인데. 그래서 테마 스타일 먼저 적용하시고 글꼴을 나중에 적용하셔야 일이 번거롭지 않게 되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 하실 때에는 먼저 테마 스타일 적용, 그 다음에 글꼴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텍스트 입력하겠습니다. 내용 모두 입력했고 출력 형태랑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올려주고요. 여기 보면 줄과 줄 사이 간격이 약간 넓죠. 입력해 놓은 것보다. 그래서 여기 겉에 테두리 먼저 선택한 상태에서 홈 메뉴에서 단락 그룹에 보면 줄 간격 지정하는 곳 있잖아요. 이 부분 선택해서 1.5줄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요. 한 셀에 대해서 텍스트가 맨 가운데로 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셀에서 텍스트가 현재 위쪽에 가 있지만 가운데로 중간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단락 그룹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 클릭하시면 이 부분에서 중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약간 더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조정해 주겠습니다. 뒤쪽에 약간 더 진한 도형은 현재 홈 메뉴이고 오른쪽으로 보면 도형 그릴 수 있고 사각형 중에서 세 번째 사각형 선택을 하고 그립니다. 색상 먼저 좀 변경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보이는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기본 도형에서 팔각형 도형 선택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이 도형은 약간 연한 색이죠. 그래서 연한 색 종류로 색상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서 기본 도형 설정하고 가실게요. 이 도형 잘 보이게 하려고 이쪽으로 밖으로 잠깐 뺐고요. 이 도형에 대해서 제가 구분이라고 입력을 하면 글자 색이 기본적으로는 검정이잖아요. 근데 ITQ 파워포인트 시험에서는 도형에 입력되어 있는 글자가 주로 검정색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겉에 테두리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홈 메뉴 눌러서 글자색 검정으로 바꾸고 현재는 굴림 18포인트 4번 슬라이드에 맞춰가지고 글꼴도 수정해 주겠습니다. 겉에 테두리 색상은 이렇게 약간 푸른색 이 상태로 해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출력 형태가 대부분 검정색이 많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의 도형이 앞으로 계속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 누릅니다. 자, 원래대로 크기 수정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형을 그리면 이와 같은 도형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앞쪽에 있는 이 두 도형을 옆으로 오른쪽으로 복사하겠습니다. 두 도형 선택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사방 화살표 모양인 이 상태가 되도록 배치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마우스 손 떼고 여기에 복사 클릭, 크기를 약간 수정해 줍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 다음 여기에 복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수정해 주기 위해서 블록 지정해서 입력하고요. 이런 한 단어는 블록 지정도 해도 되지만 그냥 더블 클릭하면 잘 선택이 되니까 그대로 바꿔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왼쪽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도형 선택해서 그려볼게요. 내용 입력해주고 기본 도형 설정을 해놔서 글자색을 검정으로 바꾸고 이런 일 없이 기본적인 게 잘 나오니까 편리해진 거죠. 도형 채우기 눌러서 그라데이션, 그리고 그라데이션 효과에서 선형 아래쪽이라고 여기 지시사항 보이죠? 그래서 그라데이션에서 여기 두 번째 선형 아래쪽을 클릭해 줍니다.
이대로 둬도 감점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출력 형태 보면 이 부분이 더 하얗잖아요. 조금만 더 수정할게요. 위쪽에서 화살표 모양 클릭하면 도형 서식에 대한 작업창이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중지점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릭한 채 밑으로 살짝 드래그해서 없애버리고요. 첫 번째 중지점에 대해서는 색상을 원하는 어떤 색을 변경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은 선택하고 아래쪽에서 색 눌러서 하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도형을 아래로 복사해서 쓰면 편리하겠죠. 해서 이 도형에서 이렇게 사방 화살표인 마우스 모양일 때 클릭한 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한 채 아래쪽으로 드래그, 마우스 손 떼고 여기에 복사 클릭, 그 다음에 도형은 조금 더 넓혀줍니다. 내용은 지원 행정이라고 수정해줍니다. 사 번 슬라이드에서는 표 때문에 도형의 테두리가 이렇게 가려져서 보입니다. 표가 누적 순서 앞쪽에 있다는 거죠. 해서 표를 겉에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도 도형의 윤곽선이 표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차트는 가운데 보면 이렇게 차트 아이콘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쩌다가 이걸 이렇게 지워버렸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슬라이드 원래대로 눌러도 되고요. 또는 그냥 하나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나 생성해서 작업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 슬라이드에서 차트 아이콘 클릭, 묶은 세로막대형 아이콘인 거 아시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엑셀 시트가 나타나고요. 저는 좀 더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크게 키우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높여서 마우스 휠을 위로 굴려서 이렇게 화면을 좀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계열 1이라는 곳 클릭해서 서울 입력하고요. 키보드에서 오른쪽 방향키 누르고 계열 2가 선택이 되면 대전 입력,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대구 입력, 오른쪽 방향키 부산, 오른쪽 방향키 제주. 항목 1이라는 곳에서 2020년 아래 방향키 눌러서 2021년이라고 입력. 숫자 보이는 대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아래쪽에 4, 5 항목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4, 5라는 글씨 행번호인데요. 4, 5 행번호를 블록을 지정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누릅니다. 엑셀 시트가 이렇게 열려 있을 때 하시면 좋은 것이 아래쪽에 깔려 있는 항목이 연도가 아니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행렬 전환이라는 곳을 한번 클릭하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선택된 거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행렬 전환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현재 엑셀 시트는 필요가 없어서 닫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데이터 편집이라는 곳을 클릭을 해주시면 다시 엑셀 시트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시사항 차례대로 적용할 건데요. 차트 영역에 대해서 도둠 16포인트 외곽선을 지정하라는 겁니다. 차트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부분은 차트 제목, 여기는 차트 영역, 그림 영역, 계열, 범례 이런 식으로 제목이 차트의 구성 요소가 보이죠? 차트 영역일 때 클릭, 그 상태에서 홈 메뉴 눌러서 도둠 입력,
16포인트 외곽선은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에 대해서 지정해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내용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글씨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웠고요. 여기 끝에서 커서가 깜빡이는데 ESC 키를 한번 눌러서 차트 제목 전체가 테두리가 선택되도록 하였습니다. 홈 메뉴 눌러서 궁서 입력하고 엔터.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지금 제목에 대한 거 수정하고 있습니다. 굵게 적용하기 위해서 가를 누르고 채우기 흰색 적용하기 위해서 서식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적용해 줍니다. 테두리라는 것은 도형 윤곽선을 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자 오프셋은 서식 메뉴고요. 바로 밑에 있는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은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인데 바깥쪽 중에 둘째 줄에 첫 번째 있습니다. 차트 영역에 대해서 채우기 노랑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올리면 차트 영역일 때 클릭. 이 상태에서 도형 채우기를 표준색 중에 네 번째 있는 노랑을 선택해 줍니다. 그림 영역에 대해서 채우기 흰색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안쪽에 갖다 대면 그림 영역일 때 클릭. 도형 윤곽선, 도형 채우기 클릭해서 흰색 지정해 줍니다. 데이터 서식 2021년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지정하고 보조축 지정해야 합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내는 것은 콤보 누르면 되고요. 2021년에 꺾은 선형이라고 보이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되고 클릭해서 네 번째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 줍니다. 보조축을 선택을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보조축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값 표시하기 위해서 서울 부분에 있는 막대를 한 번 클릭하면 모든 막대가 선택되었고요. 또 한 번 선택하면 현재 이 막대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클릭, 또 한 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너무 빨리빨리 더블 클릭을 해버리면 이렇게 서식창이 뜨고 조절점은 그대로 다 있으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또 한 번 클릭해서 이 막대만 선택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위쪽에 표시가 됩니다. ITQ 시험에서는 위치가 항상 위쪽에 표시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혹시라도 위치를 다르게 변경하고 싶으면 디자인 메뉴에서 왼쪽에 보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는데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시사항 이만큼 해결했는데 차트에 대해서 또 수정해야 될 것들을 보겠습니다. 가운데에 눈금선 선택하고 델리트 키 누릅니다. 없으니까요. 아래쪽에 데이터 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디자인 메뉴고요. 차트 요소 추가라고 왼쪽에 보입니다. 클릭하시고 데이터표 클릭하고 두 번째 보이는 범례 표지 포함을 클릭해 줍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범례는 현재 없지요. 해서 범례 선택하고 그냥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울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색상이 선명 테두리가 이렇게 선명하죠? 해서 그런 거 해볼게요. 여기 숫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축서식이라는 작업창이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선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채우기 및 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색을 선에 대해서 펼쳐주고 실선을 클릭해 줍니다. 저는 검정으로 보이는데 혹시 다른 색으로 되어 있으면 검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똑같이 보조축에 대해서도 클릭, 그러면 이 상태가 축서식이 보조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실선 클릭, 검정색이 아니라면 검정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맞으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보조축에 대해서는 눈금 단위가 다르죠? 이 부분도 함께 수정해 보겠습니다. 눈금을 수정하실 때에는 위쪽에 보이는 이렇게 막대기 모양이 보일 겁니다. 축 옵션인데 클릭하겠습니다. 축 옵션에서 최소값은 60 맞고요. 최대값은 90이니까 90 입력, 엔터. 그 다음에 주 단위는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 단위에서 10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최소가 60. 그래서 60, 90, 1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데이터표를 한번 클릭했습니다. 좀 더 선명한 색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선에 대한 거 수정하실 때에는 페인트 통 모양, 채우기 및 선이라는 아이콘을 선택, 아래쪽 테두리에서 실선을 선택해 줍니다. 검정색으로 잘 지정되었죠? 다른 색이 되면 검정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지정해 볼게요. 여기 표식이 다이아몬드 모양이고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표식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모든 표식이 선택이 되었고요. 표식에 대한 수정은 현재 채우기 및 선이라는 페인트 통 모양이 선택이 되었고요. 표식이라는 곳을 클릭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식 옵션이라고 또 보일 겁니다. 표식 옵션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본 제공을 선택해주고 형식에서 다이아몬드 모양 두 번째 거 선택. 크기는 주로 출력 형태 보면 12로 잡혀 있습니다. 12 입력하고 엔터 해주면 이렇게 표식이 좀 더 크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것은 다 수정이 잘 되었고요. 이 부분 도형 삽입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홈 메뉴이고 도형 선택하는 곳에서 설명선에서 두 번째 보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선택하고 출력 형태랑 맞춰서 알맞은 위치에 드래그, 내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도형 겉에 테두리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 선택하겠습니다. 서식 메뉴에서 도형 스타일의 자세히 버튼을 클릭, 넷째 줄에 두 번째가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이니까 클릭합니다. 도형에 대해서 굴림 18포인트 지정해야 하는데 이건 아까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놔서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꼬리가 약간은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선택을 해서 여기 노란색 꼬리 부분을 살짝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차트의 전체적인 크기가 위쪽 이 부분이 많이 좁아 보입니다. 클릭해서 외곽선 클릭해서 조금만 더 올려놓겠습니다. 6번 슬라이드에서는 텍스트 상자를 지워야 합니다. 클릭하고 델리트 키.
6번 슬라이드에서 맨 뒤쪽에 있는 도형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도형 차례대로 그려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홈 메뉴이고요. 오른쪽에서 도형 선택할 수 있으니까 클릭해서 뒤쪽에 있는 도형은 사각형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도형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그려주면 네, 똑같은 도형 맞습니다. 자, 이 도형이 오른쪽에서 똑같이 필요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 마우스에서 손 떼고 여기에 복사 클릭합니다. 색상을 기본적인 이 도형에 그대로 그 다음 도형들을 이렇게 그려나가면 색상이 똑같아서 조금 혼동되죠? 해서 기본적인 이 맨 뒤에 있는 도형은 먼저 색상을 바꿔놓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눌러서 이런 색으로, 또 하나는 또 다른 색으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회전이 되어 있어서 서식 메뉴에서 회전 눌러서 좌우 대칭하겠습니다.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 선택하고 드래그, 내용을 입력합니다. 6번 슬라이드에서는 도둠 18포인트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 겉에 테두리 반드시 선택하셔야 하고요. 그 상태에서 도둠 18포인트인 이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 설정해 놓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 부분은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이거랑 이거는 스마트 아트이니까 그려보겠습니다. 삽입 메뉴에서 스마트 아트 클릭, 프로세스형 중에서 첫 번째 기본 프로세스형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창이 혹시 안 보이면 여기 화살표 모양 누르시면 나타나는 거고요. 도형에 바로 입력해도 되고요. 교육 입력하고 키보드에서 아래 방향키, 국제 입력하고 아래 방향키, 안전 입력하고 이때는 도형이 없으니까 엔터 해주시고요. 공정 위 입력. 다 입력했으니까 텍스트 입력하는 것은 X 눌러서 닫겠습니다.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만화는 이 부분, 경사, 3차원 경사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만화 지정하기 위해서 디자인 메뉴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자세히 버튼 눌러서 3차원 중에서 세 번째 만화 클릭해 줍니다. 6번 슬라이드는 도둠 18포인트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아트 맨 겉에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홈 메뉴 누르고 도둠 18포인트 지정해 줍니다. 출력 형태처럼 이만한 크기로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아트 맨 겉에 테두리 중에서도 모퉁이에 마우스 위치하시고 크기를 많이 줄여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위치로 드래그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소비자 단체 도형은 사각형에서 네 번째 도형 선택하시면 되겠고 드래그, 내용 입력했고요. 도형을 길쭉하게 그리니 글자도 아래쪽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가운데에 스마트 아트 그려보겠습니다. 삽입 메뉴 눌러서 스마트 아트 클릭. 네, 이 부분에 보이네요. 세로 화살표 목록형 클릭하고 확인. 내용 입력해 주겠습니다.
스마트 아트 겉에 테두리 선택해서 아까 지시사항 3차원 경사 적용하기 위해서 디자인 메뉴에서 스마트 아트에서 3차원 경사 적용해 줍니다. 크기는 도둠 18포인트 적용하려고 홈 메뉴 눌렀고요. 도둠 18포인트 클릭해 줍니다. 크기를 이만하게 줄여야 하죠. 해서 겉에 테두리에 마우스 위치하시고 크기를 많이 줄여줍니다. 위치로 끌어놓고 그 다음에 이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에서 보면 세 번째 클릭하시고 드래그 도형에 대해서 상하 대칭해야 돼서 서식 메뉴 회전 상하 대칭 하면 여기 잘려진 부분이 잘 맞춰졌습니다.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상하 대칭 했으니 도형이 이렇게 글씨도 같이 회전이 되었죠. 글씨를 블록 지정, 마우스를 글씨 안쪽에 갖다 대면 하얀 화살표, 이때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하얀 곳 있죠? 이런 곳에 마우스를 딱 놓치세요. 그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 세로 쓰기 방향으로 되게 하려면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서 크기를 이렇게 세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올리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소비자 사업자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첫째 줄의 가운데쯤에 평행사변형 도형 선택하고 드래그 도형 색상은 나름대로 조금씩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도형들 그려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이는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눈물방울 도형으로 그리면 됩니다. 옆으로 복사해서 쓰면 편리하겠죠?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 마우스에서 손 떼고 여기에 복사. 앞쪽에 있었던 도형은 회전, 좌우 대칭, 아래쪽에 도형들 그려볼 건데요. 먼저 맨 뒤쪽에 보이는 점선을 그려보겠습니다. 타원으로 그린 상태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타원 선택해서 그려주고 이 도형에 대해서는 채우기, 도형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 도형 윤곽선은 대시를 파선으로 넣어주고 도형 윤곽선 다시 눌러서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해줍니다. 그 주변에 있는 도형들 더 그려보겠습니다. 블록 화살표의 둘째 줄에서 가운데쯤에 갈매기형 수장 도형 클릭, 시장 환경 입력하고 세로로 써졌는데 너무 이렇게 작게 그려서 그랬던 거고요. 옆으로 조금 더 크게 그렸습니다. 옆에 시장 정보라는 도형은 순서도에서 맨 마지막 화면 표시 도형 선택해서 그려주고요. 시장 엔터 정보 맨 아래쪽 도형 똑같은 거네요. 위쪽에 거 복사해서 쓸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드래그,
마우스에서 손 떼고 여기에 복사 클릭. 경쟁 엔터 유발. 도형은 좌우 대칭하려고 회전을 좌우 대칭. 기업 대출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서 셋째 줄의 첫 번째 그려주고요. 이 도형 조금만 더 크게 그려놓고 할게요. 아래쪽에서 보면 이 부분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노란 조절점 이용해서 왼쪽으로 드래그. 여기 목 부분이 뚱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노란 조절점 클릭해서 위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크기 다시 원래대로. 기업 엔터 퇴출 입력. 가운데 상호 보완성 도형은 별 및 현수막에서 포인트가 8개인 별 선택하고 그려줍니다. 상호 엔터 보완성. 이 도형은 살짝 회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위쪽에 보면 회전되는 모양 보이니까 마우스 맞춰서 살짝 회전해 줍니다. 이 도형에 대해서는 색이 짙어 보입니다. 도형 채우기를 짙은 색으로 넣어주고 대신 글자 색은 하얀색으로 바꿔줍니다. 여기 스마트 아트에 대한 글자 색이 검정이었습니다. 스마트 아트 선택해서 홈 메뉴에서 글자색 검정도 바꿔놓을게요. 아래쪽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도형 선택, 아래쪽에 드래그, 내용 입력했고요. 옆에 보니까 똑같은 도형이에요. 그래서 복사해서 쓸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 마우스 손 떼고 여기에 복사 클릭. 이렇게 연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어떤 도형도 선택하고 있지 않아도 별 상관없고요. 연결선이 둥글둥글하게 생겼으니까 선 중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네 번째 정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도형에 마우스 갖다 대면 회색 점이 보입니다. 그때 클릭한 채 다른 도형에 마우스 갖다 대면 또 회색 점이 보입니다. 그때 마우스 손 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메뉴 눌러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 다시 도형 윤곽선 눌러서 두께를 더 두껍게 바꿔주고요.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삼각형인데 도형 윤곽선 클릭해서 맨 마지막에 화살표 클릭, 맨 아래쪽에 있는 둥근 모양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도형에 대한 색상은 나름대로 조금씩 수정을 해주고요. 그럼 이제 그룹 지정하고 애니메이션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룹 지정할 때는 모든 도형이 다 함께 선택이 돼야 되는데 먼저 애니메이션 순서가 1,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하시면 됩니다. 한 이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도형들이 다 포함돼서 선택이 되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화, 그룹 클릭.
그룹이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애니메이션 적용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첫 번째는 바운드. 애니메이션 메뉴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펼쳐져 있다면 넓게도 보일 거예요. 자세히 버튼 누르시고 나타내기 중에서 바운드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도 그룹 지정해 보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할 때 주의사항, 슬라이드 번호는 절대 선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화, 그룹 클릭, 그럼 그룹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시사항은 닦아내기 오른쪽에서 애니메이션 메뉴이고요. 자세히 버튼 눌렀을 때 닦아내기 클릭, 효과 옵션 클릭해서 오른쪽에서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도형에 대한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 클릭하고요. 이 도형 한 번 더 클릭하고 서식 메뉴에서 이렇게 도형 색상 변경 가능하겠죠?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조금 더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이를 마칩니다.